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달간 성찰했다라고 SNS에 글을 남기며 지금 책 쓰고 있는데 곧 복귀할 것 같다는 내용의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자, 이 주제 짚어볼 텐데 먼저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오늘 통화를 했다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통화했습니다. 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오늘 페북 메시지를 내셨는데 아마 여러 일부 매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책을 발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취재가 된 것 같아요. 자서전입니까? 자서전은 아니고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경청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달 동안 경청했던 이야기, 또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현실 정치인으로서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경험했었던 것과 반성할 부분, 아니면 또 보수 정치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정치를 그만둔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당의 현실을 보면 저는 일종의 강성 지지를 확장해야 한다는 분들과 중도 외연으로 확장을 해서 더 큰 국민의힘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의 그 노선 투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외연 확장을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본인이 내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예. 자, 머지않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머지않아가 언제인지를 놓고도 해석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당내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대표 넘기기를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대통령이 탄핵, 구속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또 보수가 이렇게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인 누구이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기지개를 켤 시간은 아니다. 당의 짐이 되고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 예, 성추인 부의장. 당의 짐이 되고 보수의 짐이 될 것이다. 안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고 똘똘 뭉쳐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등판한다면 어떤 세력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결국은 이 국민들의 지지가 얼만큼 뒷받침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직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심판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보수 진영의 여론도 저는 급격하게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때 되면은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과 결탁되어 있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 친윤 의원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에 따르면 아마도 혹시나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선을 넘는 발언들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보수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는 힘을 얻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탄핵을 이루어지기 전에도 지금 이미 국민의힘은 너무 많은 선을 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던가 최초에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점점 비상계엄은 민주당 때문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계몽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발언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이어지고 있다면은 저는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발언을 자중시키기 위해 나타난다. 너무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벌써 이제 몇 줄의 메시지를 통해서 책을 좀 탄핵 판결 전에 내겠다라고 말한 것이 그런 너무 국민의힘이 강성 보수를 향해 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중도층에게 아니다, 다른 목소리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낸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바로 저렇게 윤상현 의원이나 친윤 의원들이 반발하는 거 보니까 그 이후에도 아마 그 진통은 더 계속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지금 차기 대선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보면 김문수 25.1, 유승민 11.1,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입니다. 네. 물론 뭐 이것도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혹자들은 그러더군요. 오른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자들은 김문수 장관이 선점을 하고 있고 또 확장성 측면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가 있고 또 민주당의 또는 중도층의 민주당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분들을 끌어오기에는 유승민 또 전 의원도 있고 자 그렇다면 한동훈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전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선호도에 가깝고 좀 호감도에 가깝다 보는 이유가 뭐냐.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지지율을 나타내시는 분의 거의 주류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조기 대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지도를 얘기한다는 거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율배반적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저렇게 놓고 보시면 이념적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지 않습니까? 가장 예. 오른쪽에는 김문수, 가장 왼쪽에는 이제 그러면 유승민이 포진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아마 가운데 어간 어디쯤인가 오세훈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있을 거, 전 대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2달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면은 만일 대선이 치러지면 정말 이륙하는 활주로가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5명, 6명이 다양한 인물 군상과 리더십이 충돌하면서 저는 저렇게 역동성 있는 경선을 보여주시고 원샷 경선을 통한 결선 투표를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무도 예측치 못하는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참여가 오히려 역동성과 그다음에 주목도를 더 끌어일으키면 일으키지 해악은 되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예. 만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흥미로운 포인트에 가깝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예, 여러 후보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과 일단 현재 가장 앞서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로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경선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갖게 될까요?